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싶은 남일 같은 이야기.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62세 김순자입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8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당시의 남편 박동철 씨와 함께 두 자녀를 키워냈어요. 남편은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사실 예전부터 가부장적인 면이 강했어요.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리곤 했죠. 그래도 직장 다닐 때는 그럭저럭 참을만 했는데 3년 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저에게서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지배하고 통제해야만 자신이 여전히 가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순자야, 밥 언제 주나? 배고픈데.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제 매일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저를 부려먹으려 해요. 예전에는 출근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집에서의 모습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보, 아침은 7시에 드셨잖아요. 점심까지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내곤 했어요. 내가 38년간 가족 위에 일해왔는데 이제 쉬는 것도 안 되나? 당신은 뭘 했는데 그렇게 말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8년간 저도 가정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마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니까요.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저에게 시시콜콜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시장은 언제 가나? 김치는 왜 이렇게 짜게 담궜어? 집안 청소는 제대로 한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 친구들 만나러 가? 집에 남편 있는데 왜 맨날 나가려고 그래? 제가 30년간 다니던 동네 합창단 모임마저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남편이니까 갑자기 바뀔 리는 없겠지만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특히 화가 났던 건 손주들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큰아들 가족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손녀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뭘 잘한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돈 벌어온 덕분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손주 아파서까지 저를 무시하다니요. 큰아들도 아빠를 말렸지만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밤에 잠자리에서도 남편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자고 하면 별거 아닌 걸로 왜 병원에 가려고 그래? 돈 아까워. 라고 하더군요. 정작 자신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면서 말이에요. 이런 생활이 3년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웃음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간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제 인생은 없는 건가요? 남편은 자신이 은퇴했으니까 저도 함께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참여하던 동네 봉사활동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15년간 독거 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드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구청에서 표창장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여보, 구청에서 제가 상을 받는데요. 같이 가주세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표창식 날에도 남편은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혼자 가서 상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62세면 아직 젊잖아요. 요즘 9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30년을 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과 이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죠. 38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먼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36세인 민수는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빠랑 38년을 살아오셨는데?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하시면 엄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왜? 그래도 두 분 다 혼자 계실 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은 창피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희 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리는 것 같았어요. 34세인 둘째 딸 영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기왕 이때까지 참고 사신 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버지 성격도 아시잖아요. 영희야, 38년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해?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래도 이혼하시면 양쪽 다 더 외롭고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엄마 힘들어 하신다고 잘 말해볼게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들의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혼 얘기를 꺼낸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우연히 큰아들과 둘째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형, 엄마 아빠가 정말 이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게 말이야. 아빠 혼자 두면 제대로 못 사실 텐데. 밥도 못 해 드시고 빨래도 못 하시잖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봐드려야 하나? 문제는 엄마도 마찬가지야. 혼자 사시면 아프실 때 누가 돌봐드릴 거야? 맞아. 엄마 나이가 62세인데 갑자기 혼자 살면 적응하기 힘드실 거야. 그동안 38년을 함께 사시다가 갑자기 헤어지시면 둘 다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어. 명절 때는 어디로 가야 하지? 둘 다 따로 챙겨야 하나?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들이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부담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아들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엄마 아빠 걱정되어서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부담도 되지? 큰아들이 한창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걱정이에요. 아빠 혼자 두면 제대로 못 사실까 싶고, 엄마도 혼자 계시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고, 그리고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날지,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할지. 그날 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38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갑자기 헤어지면 서로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비슷한 걱정을 표현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혼하시려는 거예요? 응, 결심했어. 그런데 아버지 혼자 두시면 정말 걱정돼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그건 동철 씨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혼자서 집안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자주 가서 챙겨드려야 하는데. 며느리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남편은 38년간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해줘서 혼자서는 제대로 살기 어려울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갑자기 혼자 사시면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요. 특히 아프시거나 하면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혼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0년간 다니던 합창단 선배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요즘 합창단에 안 나오네?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요, 언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 김복순 언니는 저보다 5살 위인 67세인데 정말 당당하고 멋진 분이에요.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면서도 늘 밝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순자야, 이제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언제까지 남편 눈치만 볼 거야? 복순 언니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언니는 저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겪으셨을 텐데 지금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언니, 그런데 이혼하면 혼자 살기가 막막할 것 같아서요. 이것저것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막막한 게 뭐가 막막해? 너 손재주도 좋고 요리도 잘하잖아. 뭔들 못해? 언니의 격려를 받으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사실 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드디어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철 씨, 우리 이혼해요. 무슨 소리야? 왜 또 그 소리야?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계속 생각해 왔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순자야,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더욱 확신이 섰어요. 38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죠. 결국 저희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작은 전셋집을 얻었죠. 원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남편은 기존 집에 혼자 남았고요. 전셋집에서 처음 혼자 보낸 밤, 정말 조용했어요. 38년 만에 맞는 고요함이었죠.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제게 간섭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이기도 했거든요. 결과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38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천천히 마실 수 있었어요. 예전엔 남편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아침을 맞을 수 있었죠.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봤어요. 그동안 남편이 화분 물 주는 것도 지저분하다고 싫어해서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키울 수 있었거든요. 복순 언니가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순자야, 어때? 혼자 사는 게? 언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유로워요. 그럼 이제 합창단도 다시 나와. 네,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3년 만에 다시 합창단에 나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동료들과 다시 만나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순자 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후배들이 반갑게 맞아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 같았어요.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 큰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아빠랑 화해하세요. 민수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그래도 두 분 다 혼자 계실 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은 계속 남편과 화해하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동안 저는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었죠. 특히 요리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동안은 남편과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빵을 만들어 볼까? 베이킹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식빵을 만들어 봤어요. 서툴렸지만 제가 직접 만든 빵 냄새가 집안에 가득할 때 정말 기뻤죠. 이런 작은 성취감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봤죠. 순자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혼자서 영화관에도 가봤어요. 38년 만에 처음 혼자 보는 영화였죠. 처음엔 혼자 영화 보는 게 어색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 방해 없이 집중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혼자 영화를 봤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유로웠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가끔은 외로움도 느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적적했죠. 그래도 이런 외로움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의 답답함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복순 언니가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복순야,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한다는데 같이 다녀볼까? 서예요? 저는 글씨를 못 써요. 배우면 되지 뭐. 나도 처음이야. 언니의 권유로 서예 강좌에 등록했어요. 처음 붓을 잡아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먹을 갈고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마음이 참 평화로워지네. 서예를 하면서 그동안에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도 제가 금방 늘어간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해 갔어요. 그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별거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동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김순자 맞지? 병원 대기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잠깐, 이 사람이 정우 씨? 설마 이정우 씨세요? 정말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정우 씨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웃음을 지고 있더라고요. 맞아, 순자야.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40년 전 22살 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정호 씨는 제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순자는? 저도 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정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더라고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호 씨의 제안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아요. 하지만 결국 함께 병원 앞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니 정말 신기했죠.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결혼해서 애 둘 키우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정호 씨는요? 나도 결혼했는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정호 씨는 부인을 먼저 보낸 호랍이었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혼자 사세요? 혼자 살아.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괜찮아. 정호 씨의 말을 들으니 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남편분이랑 잘 사나? 정호 씨의 질문에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별거 중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정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간단히 얘기했죠. 38년 살았는데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 쉽지 않았을 텐데. 정호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비난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더라고요. 나도 아들도 외국으로 나가고 아내가 세상 떠난 후에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누군가와의 끝이 나의 끝이 아니라고. 누군가 혼자 남겨졌더라도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정호 씨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역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죠. 순자야, 그런데 너 지금도 예뻐. 갑자기 정호 씨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40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정우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4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정우 씨가 제안했어요. 순자야,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로. 여행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우 씨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게 설레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물론 숙소는 따로 잡고 깨끗하게. 그냥 친구로서 여행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마. 정우 씨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좋아요. 가봐요. 우리는 2박 3일로 부산 여행을 계획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여행 전날 밤 복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 내일부터 부산 여행 가요. 혼자? 아니요, 친구랑 같이요. 어떤 친구? 잠깐 망설이다가 정우 씨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다고? 그것도 혼자 여의를 간다고? 언니, 그냥 친구예요. 같이 여행 가는 거. 순자야, 너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모르게 정호 씨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 나이가 있나? 좋은 일이야. 언니의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역시 언니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부산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해운대에서 바다를 보면서 걸었는데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순자야, 바다 좋지? 네, 정말 시원해요. 정우 씨는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더라고요. 40년 만에 다시 잡는 정우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순자야, 이상하게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40년이 지났는데도.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우 씨,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진짜야. 정우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저도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우 씨를 다시 만나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62세와 65세의 황혼 연애였지만 22살 때만큼이나 순수하고 간절했죠.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후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들이 저희 여행 사실을 알고 화를 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남자랑 여행을 다녀왔다고요? 민수야, 그냥 친구랑 다녀온 거야. 남녀인 친구가 무슨 여행을 같이 가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누군가 보고 떠든 것 같았어요. 작은 동네라 금방 소문이 퍼진 거죠. 34세인 둘째 딸 영희는 더 심했어요. 엄마,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이혼도 안 했으면서 다른 남자랑 여행이라니. 영희야,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사랑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왜 그러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혼하시면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랑 현금도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재혼까지 하시면 나중에 상속 문제는 어쩌실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정우 씨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머니 재산만 다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 나중에 다 저희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재혼하시면 복잡해져요. 아파트 한 채가 몇 억인데, 어머니 자식들 생각도 하셔야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결국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의 반대와 재산 걱정을 듣고 나서 저는 정우 씨와 함께 주요한 결정을 했어요. 정우 씨, 우리 자식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 나도 느꼈어. 참 씁쓸하더라. 맞아. 재산까지 얘기를 하네? 38년간 남편이랑 모은 게 아파트 두 채에 현금 2억 정도인데 이혼하면 반 정도씩 나눠 가진다 하니까. 자식들 입장에선 그게 아깝나 보네. 그럼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주자. 다음 날 저는 가족회의를 조집했어요. 정우 씨도 함께 참석했죠. 민수야, 영희야, 엄마가 확실히 정리해줄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재산 걱정하는 거 다 알아. 엄마가 이혼하면 아버지 재산 반 가져가는 게 아깝지. 아이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와 정우 씨가 결혼하면 우리 재산은 딱 반만 너희들에게 물려줄 거야. 반이요? 그래, 아파트 반값이란 현금도 반만. 나머지는 우리가 여행도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쓸 거야. 어차피 정우 씨는 내 재산을 바라고 만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계속 우리 결혼을 반대한다면? 잠깐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게. 엄마, 정우 씨는 내 재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재산이 적어서 미안해하더라고. 그런 분이야. 정우 씨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맞아. 순자가 아파트 한 채를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어. 사랑해서 만나는 거야. 우리 나이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우 씨가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는 게 아니라 뭐든 상관없어. 이제 확실히 정리됐으니까 더 이상 재산 걱정은 하지 마. 그날 이후 아이들의 반대는 잠시 누그러졌어요. 제가 단호한 입장을 말해서 그런 거겠죠. 정우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3년이다. 네 얼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 곧 있으면 죽을 뺀데 얼마나 더 혼자 살아야 하냐? 정우 씨도 아들의 반대에 상처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순자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네, 정우 씨. 우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가족의 반대를 견뎌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가족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더라고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언니 남편 두고 바람 핀다며? 저 나이에 진짜 남삭스럽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순 언니만큼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셨어요. 순자야,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언니, 그래도 소무지 안 좋게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 너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거야. 당당해. 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정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죠. 어느 날 정우 씨가 제안했어요. 순자야, 우리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공개하자. 공개요? 숨어서 만날 필요 없잖아. 당당하게 만나자. 정우 씨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숨길 일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당당하게 손을 잡고 동네를 다녔어요. 처음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다른 커플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정호 씨,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정호 씨의 당당함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고 이걸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반대는 계속됐어요. 특히 큰아들이 가장 심하게 반대했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이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민수야, 엄마는 행복해.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 체면은요?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왜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신과 상담 받아보세요. 요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엄마가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 안 이상해요? 아들과 딸의 말에 정말 실망했어요. 제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교회에서의 반응이었어요. 30년간 다니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순자 집사님, 요즘 교회에 잘 안 나오시네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혹시 소문이 사실인가요? 권사님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소문요? 남자분과 사귄다는 소문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권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집사님, 그게 옳은 일인가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저희는 별거 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이 있지 않아요? 권사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신앙인으로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 씨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정우 씨,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걸까요? 왜? 교회에서는 이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죄라고 해요. 정우 씨도 잠깐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진짜 사랑을 죄라고 하실까? 그런데 결혼 서약이 38년간 지켜왔잖아. 이제는 네 행복도 중요해. 정우 씨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제 행복을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교회 다니기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합창단 후배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언니, 저는 언니 마음 이해해요. 정말? 네,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후배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언니, 당당하게 사세요. 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지지를 받으니까 용기가 났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차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순자 언니, 부럽다. 나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 동년배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우 씨와 저는 이런 응원에 힘입어 더욱 당당하게 사랑을 이어갔어요. 가족들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이 있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정우 씨와 사귄 지 1년이 지났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한 후 가족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36세인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과로로 인한 심정마비였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며느리가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이가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큰 병 아니라고 하셨잖아. 저는 며느리를 달래면서 아들을 돌봤어요. 38년간 키운 자식이니까 미운 일이 있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주일간 병원에서 간병하는 동안 정우 씨는 매일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줬어요. 순자야, 많이 힘들지? 이거라도 먹어. 정우 씨가 직접 만든 죽을 가져와서 저와 며느리에게 챙겨주더라고요. 며느리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정우 씨의 진심 어린 배려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우 아저씨가 참 좋은 분이네요. 그동안 못되게만 말씀드려 죄송했어요. 그러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정우 씨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깨어난 후에도 정우 씨는 계속 병문안을 와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몸은 좀 어때? 덕분에 잘 회복되고 있어요. 엄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도 정우 씨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동안 재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아저씨, 엄마가 정우 아저씨 만나서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요. 정말? 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요.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정우 씨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퇴원 후에 아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정우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동안 반대만 해서 죄송했어요. 그제서야 알았니? 네. 처음엔 아버지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엄마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도 행복하고 싶었을 텐데.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다행이었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재산은 엄마 말씀대로 하세요. 엄마 인생이니까. 아들의 사과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34세인 둘째 딸 영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우 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저씨와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그동안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제는 두 분 다 제대로 뵙고 마음을 알고 싶어요. 식당에서 정우 씨와 영희가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갔죠. 아저씨,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식들 반대 문제로 신경 쓰셨을 텐데 죄송해요. 괜찮아.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야. 아저씨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영희도 정우 씨의 진심을 느꼈나 봐요. 그날 이후로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변화는 순식간이었어요. 중학생인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좋은 일 있죠? 어떻게 알았지? 할머니 표정 보면 알아요. 완전 행복한 사람 표정이에요. 손녀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손주가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심지어 남편 동철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순자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 얘기 말이야. 남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야, 이야기 들었어? 네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도. 네, 맞아요. 다 끝났어요.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너 행복하게 살아. 남편이 먼저 이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자식들이 이야기를 전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동철 씨. 그래, 38년간 고생했어. 마침내 가족들이 저희 사랑을 인정해 준 거예요. 정우 씨의 진심과 저의 변화를 보면서 마음을 바꾼 거죠. 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보고 나서 아버지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순자 아주머니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렇지. 아버지가 선택을 잘했지? 네,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외롭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의 축복까지 받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가족들의 반대 없이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됐어요. 1년간의 시련을 견디고 나니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정우 씨,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그러게. 가족들이 인정해주니까 마음이 편해.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가족들도 인정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준 거죠. 복순 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순자야, 정말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기를 주셔서. 이제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언니의 농담에 웃음이 났어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정우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순자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정우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아요, 정우 씨. 65세와 62세의 황혼 결혼이었지만 22살 때만큼이나 설렸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결혼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고마워. 엄마가 행복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딸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웨딩드레스 같이 고르러 가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당연하죠. 엄마도 신부인걸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요. 복순 언니가 주례를 맡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너희 결혼식 주례 서겠어. 언니가요? 내가 너희 사랑을 처음부터 지켜봤잖아. 당연히 내가 해야지. 언니의 제안에 정말 기뻤어요. 저희를 가장 잘하는 분이 주례를 서주신다니요. 결혼식 전날 밤 정말 설렜어요. 62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내일이면 정우 씨의 아내가 되는구나.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38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결혼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했죠. 결혼식 당일,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작은 식장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거든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의 결실이었거든요. 정우 씨도 턱시도를 입고 정말 멋있게 서 있더라고요. 65세지만 여전히 제 첫사랑의 모습이었어요. 복순 언니의 주례사가 특별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이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언니의 말에 하객들도 박수를 치더라고요. 순자와 정우가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결혼 서약을 했어요. 저 김순자는 이정후를 남편으로 맞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저 이정후는 김순자를 아내로 맞아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만에 이루어진 꿈이었거든요. 복순 언니가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순자야, 정말 축하해. 네가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언니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정우 씨의 아들도 미국에서 와서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새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부부가 됐어요. 황혼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결혼이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40년 전에 함께 가지 못했던 여행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순자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걸었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우 씨, 우리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결혼 후 저희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62세와 65세의 신혼부부였지만 정말 행복했지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함께 했어요. 정우 씨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더라고요. 순자야, 서해전 시외 해보는데 어때? 제가요? 실력이 많이 늘었잖아. 정우 씨 격려로 저는 생전 처음 개인 서해전 시회를 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였지만 정말 뿌듯했죠.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의 축하를 받으니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62세에 새로운 결혼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더욱 깊고 진실했죠. 정우 씨,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당연하지. 100세까지 함께 살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제 길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앞으로도 정우 씨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